미국이 이란을 한국 시간으로 매일 새벽 이른 아침에 한 4시간씩 패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뭐 꼼짝 못하고 두들겨 맞기만 하고 있고, 또 미국 쪽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란 쪽에서 전화가 와서 아주 제발 좀 이제 폭격 좀 그만해 달라 뭐 이런 전화가 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6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경에 한 4시간 팼죠.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캐슘, 반다라 아바스, 시리크, 자스크, 이 호르무즈 근처에 있는 그 섬과 도시, 기지들을 팼습니다. 레이더, 방공 시스템, 지상 통제국. 뭐 주로 이 호르무즈랑 관계된 이런 그 통신, 지휘, 뭐 감시 이런 장비들을 많이 패요.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건 어제고, 오늘도 또 같은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6시경인데 이게 이제 이란 시간으로는 12시에서 1시 사이 됩니다. 우리보다 아마 5시간 반이 늦을 겁니다. 오늘도 한 4시간 동안 팼어요. 딱 그 시간에. 오늘은 무려 토마호크 미사일을 약 한 50발, 그러니까 정확히 49발을 쐈다 그러거든요. 이건 미국 전체 보유량의 1.7% 정도 됩니다. 미국이 한 3,000발 갖고 있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란의 군사자산을 타격했다. 주로 호르무즈를 관련해 가지고 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희 자유항행 안 하면 계속 패겠다. 그리고 그 국제관리체제 가자 뭐 그런 얘기라고 보입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그 토마호크 발사 비디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4발, 5발 연달아서 발사하는 거, 구축하면서 발사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의 트루스 메시지, 이거 뻥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6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이제 뜬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6월 11분, 이제 매일 폭격하니까 6월 11분 폭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폭격을 마치고 그 폭격 중간쯤부터 한 12시간쯤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란 군사력이 비실비실 빈사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도 똑같은 말을 하죠.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완전히 박살나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육군 쪽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능력, 드론 발사하는 능력 좀 있고, 그 다음에 해군 잔당들이 호르무즈 일대에서 위협 가하는 거 좀 있고, 뭐 그 정도다 이거죠. 중동의 슈퍼 깡패는 죽었다.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is dead. 그리고 협상하겠다면서 시간을 너무 끌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게 한국 시간 어제 오후 8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시간 팬 거예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은 회원가입 좀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석자가 빠졌네요. 호르무즈를 막아도 석유 가격이 $100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란 패배는 확정적입니다. 알자지라입니다. 이건 무슨 서방 언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는데 석유 가격은 생각만큼 폭등하지 않았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When the US and Israel launched their war on Iran, the world held its breath as the global economy hung in the balance. Iran quickly moved to disrupt shipp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a choke point for 20% of the world's oil and gas flows. Prices soared, and the Iranian military warned the US that they'd rise even further if the war dragged on. If the war spreads across the region, expect oil to reach $200 per barrel. Oil prices follow the level of security in the region, and the source of that insecurity is you. Many analysts feared the worst, but this didn't end up happening. Oil prices shot up when the war broke out, with the daily average of Brent crude peaking at just over $114 a barrel. But they've since settled down, dropping back below the $100 mark. Much higher than before the war started, but a lot lower than many expected.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힘써볼 도리가 없어요. 호르무즈를 때려 막았는데 유가가 $100를 안 넘는다? 어떻게 힘을 써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서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2가지가 더 있죠.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첨단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가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고요. 미국의 감시정찰 정보, 미국의 공군 항공 전력, 미국의 구축함 항공 모함 전력, 미국의 수중 드론, 미국의 수상 드론. 그래서 트럼프가 트루스 메시지에서
오늘 새벽 2시 50분 한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낮 한 3시, 어제 낮 글쎄 우리보다 13시간 늦으니까 어떻게 되나? 예, 어제 낮에 한 3시쯤 되나요? 1시쯤 되나요? 예, 그 정도 되죠. 그때 이런 메시지를 띄워요. 5월에 유조선과 상선들이 호르무스를 조용히 통과하는 그런 비밀 작전을 펴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1억 배럴이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형 유조선 기준으로 하면 50척이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상선 200척이 통과했다. 이제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호르무즈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란은 끝장났다. 이 추세는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란이 겁을 먹어서든 혹은 이란이 실제로 군사력이 무력화돼서든 호르무즈 봉쇄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봉쇄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도 유가가 $100를 못 찍고 있는데 호르무즈 봉쇄가 구멍이 뚫리면 이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패배가 확정된 거죠. 네. 게다가 또 이런 게 있죠. 운항 시간이 15일 이상 걸리는 광활한 바다에서 이란을 봉쇄한 거예요. 이게요, 배가 이게 항공모함보다 크잖아요. 200만 배럴 초대형 유조선들이라는 게. 제가 배럴을 뺐어요. 이게 무지막지하게 큰 배거든요, 몸집이. 이거 납포를 하거나 운항 정지를 시키다가 사고 나면 국제적, 그러니까 해양 사고가 되잖아요. 막 오염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추적하고 몰아세워야 됩니다. 이거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그 러시아 쪽 유조선 추적할 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추적을 했냐면 그 남미에서 출발한 거를 살살 몰아서 조심스럽게 그 대서양 영국 앞바다까지 정도, 영국의 서남쪽 정도까지 왔잖아요. 영국의 서남쪽인가, 영국의 동북쪽인가, 아무튼 거기까지 와서 납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 지역이 엄청 넓어져야 돼요. 이런 배들을 추적을 할 때는. 왜냐면 너무 몸집이 크고 이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묘사를 하자면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해협 거쳐가지고 오만만, 그 다음에 아라비아해, 그 다음에 인도양, 그래서 인도 아랫뱅글 돌아서 말레카 해협까지. 이건데 그 구간에서 이제 주로 중국 가는 거니까 100척 중에 95척은 중국 가는 거니까 100척 중에 100척 다 가요 사실은. 왜 그러면 나머지가 그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 갔었어요 옛날에. 왜냐면 베네수엘라는 자기들이 중진류니까 경진류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배들 이렇게 추적을 하려면 이런 큰 엄청난 공간에 걸쳐서 그걸 또 큰 돈 들이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AI 킬웹이 있어야 돼요. 우주에서부터 내려다보고 뭐 어선도 다니고 상선도 다니고 온갖 배 다니는데 요거야. 요 배가 여기 갔네, 여기 갔네, 여기 갔네 하고 자동 추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I 킬웹이죠. 우주에서 별도 위성으로 내려다봐야 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HBTSS가 급속하게 구축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트럼프가 6월 10일 날 저녁 8시에 한국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언론이 제 아무리 침묵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해안 봉쇄가 강철과 같으며 효과적이라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돈이 떨어져서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 알라를 찬양하시길. 아주 살벌한 그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가 봉쇄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 측이 또 이란이 바깥에다가 뭐 기름을 내다 파는데 성공을 하더라도 유가는 $100를 못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바깥에 기름 내다 파는 것도 막혔고 4월 13일부터.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도 이제 5월 말서부터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돌이켜 보면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그 어떤 기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적 기반. 물론 트럼프의 엄청난 뛰어난 리더십과 결단이 있고 또 그 싸움의 강약을 조절하는 그 어마무시한 집중력과 그 여우 같은 그 전략적 지능이 있지만 그거 다 별도로 하더라도 이 싸움이 일단 되려면 미국이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만약에요. 미국에서 셰일 그 혁명이 제대로 불이 못 붙었다 했다면은 지금 국제 유가요. 뭐 $300, $400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해보는 거예요. 이란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개겼고 이란이 그렇게 개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에 올인 했던 거예요. 그러면 되돌이켜 우리가 보면 이 셰일 혁명이 2010년대 전반기에 완성이 됩니다. 기술 세트가. 제가 뭐 너무 기술적인 거라 오늘 여기에선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에 가끔씩 얼핏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기술은 뭐냐면요. 셰일은 땅속으로 이렇게 프래킹 라인이라 그래요. 관을 이렇게 쭉쭉 보내가지고, 예, 관이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관을 보내서 그걸 뭐 5km 이렇게 보내요. 총 연장 길이를.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고 그래서 그걸 땅속에서 이제 뽑아 올리잖아요. 그럼 땅 위에 그 관들이 막 여러 가닥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매니폴드라 그래요. 원래 매니폴드라는 게 다 기죠. 어떤 하나의 몸체가 있으면 거기서 막 갈라져 나가는. 그래서 땅 위에 그 매니폴드라 그러는데 땅에 매니폴드를 가지고 있는 그 한쪽알이 그 패드가 있다고. 이런 방식이요. 그러니까 패드 하나가 땅속으로 관을 그냥 여러 개를 막 보내는 거. 이걸 멀티웰 패드라고 불러요. 이 방식을. 옛날에는 패드가 그렇게 여러 가지 관, 여러 가닥의 관을 막 위아래로 막 동서남북으로 못 보냈었어요. 지금은 그걸 다 보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술인데, 자, 보세요. 고압으로 쏘는 거잖아요. 고압으로 쏴갖고 막 녹여내갖고 뽑아내는 거잖아요. 물에다가. 그리고 다시 기름 걸러내고 물은 또 고압으로 약품 섞어서 또 쏘고 또 하고 그러면은 이게 1번 가닥, 2번 가닥, 3번 가닥, 4번 가닥 해서 한 패드에 10개 가닥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종류의 펌프는요, 우리가 이제 냉장고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 그 컴프레서 펌프 있잖아요. 컴프레서라든지 아니면은 에어컨의 컴프레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 중에서는 현장 많이 보고 또 이렇게 그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가게 같은데 인테리어 할 때 탁탁탁탁 쏘는 거 있잖아요. 에어건으로 그 타카건으로 그거 탁하죠. 그것도 이제 에어 컴프레서가 달려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압력을 유지해 놓고서 혹은 일정 상황이 될 때까지 컴프레서가 안 돌다가 가끔씩 돌아요. 냉장고도 그렇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그때 컴프레서가 돌잖아. 에어컨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컴프레서가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타카건도 마찬가지죠. 그 에어탱크에서 압력이 떨어져 가면 일정 이하로 압력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4기압, 뭐 5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컴프레서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데서는 그렇게 컴프레서가 도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계속 플로우가 유지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기술까지 나왔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열고 닫고를 그 밸브를 잘 조절해서 1번 쪽에 압력을 가할 때 2, 3, 4는 그거 이제 압력 없이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걸 하고 2번 가할 때는 1번에서 그걸 하고 그래서 그 패드에 있는 컴프레서는 항상 일정하게 돌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생산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 지퍼 프래킹이라 그러거든요. 닫았다 열었다. 근데 지퍼 프래킹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리그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구멍 뚫는 기계거든요. 우리 그 우물 파고 내려갈 때 드릴로 구멍 뚫고 내려가면서 케이스 넣잖아요. 그게 리그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멍 뚫는 기계.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옆으로 막 가닥치고 나가니까 처음에 구멍 뚫고 그 통로를 만드는 데까지는 리그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리그가 그래서 여기서 작동을 하고 지금은 막 옆으로 가니까 이 패드를 하나의 관의 패드 하나가 아니라 저기 가는 관도 이 패드에서 파고요. 저기 가는 관도 이 패드에서 파요. 그게 아까 멀티웰 패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요 꼬다리 튀어나와 있는 거 웰 헤드라 그러는데 요 헤드하고 요 헤드 사이가 한 뭐 10m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500톤, 뭐 300톤, 200톤짜리 리그가 지발로 걸어가 이제는 워킹 리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보니까 야, 왜 패드를 그 단지를 꾸며 공장식으로 그러면 뒤에서 그 기름 뽑는 시설 이런 것도 다 공유할 수 있잖아. 어차피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의 단지에 공장식으로 패드가 또 여러 개 놓이고 한 패드 아래 또 여러 가닥의 그
프래킹 라인이 달리고 이게 2010년대에 된 거예요. 2010년대 전반기에. 그러면서 경쟁력이 거의 뭐 세계 최강의 전통적인 유적만큼 경쟁력이 강화된 거예요. 미국의 셰일이. 미국 셰일이 특히 다층이거든요. 해양 셰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에 땅이 잠겼다가 떴다가 이래가지고 층층이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래킹 라인은 어떤 건 좀 얕게 넣어서 옆으로 가고 어떤 건 깊게 넣어서 옆으로 가고 어떤 거는 깊게 넣어가지고 동쪽으로 가고 어떤 건 깊게 넣어서 서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닥을 하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런 기술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게 2010년대 전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셰일 혁명 그거 성공할까? 그거 경쟁력 없어서 결국 실패할 텐데 이렇게 비관적이었었어요. 한때 붐 확 불었다가 굉장히 비관적이었다고. 그러다가 기술이 그 장벽을 깨뜨렸다고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한 2, 3년 전쯤에. 그러면 이런 거를 중국 공산당과 이란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뭐 한두 명,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둘이 있겠어. 근데 눈이 없는 거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미국이 세계 최강의 석유가스 생산국이 되면 엄청난 양을 수출하게 된다. 이거를 실감을 못한 거지.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원래 이거는 독점적인 자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석유가스는 생산자들끼리 담합구조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게 오펙이었잖아. 그러니까 중동,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포괄하는 석유가스 에너지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내다보질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제 군사지정학적 결론이 도출되는데 그 결론을 도출을 못한 거예요, 전혀. 글로벌 에너지 수급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은 거기에 걸맞는 군사지정학적 결론이 나오거든요. 미국이 뭐하러 그 네오콘들이 가서 막 중동 가서 중동 후세인 정부 막 무너뜨리고 뭐 다 이랬겠어요. 그 개피 받지만 그렇게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미국이 중동 석유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그 중동에서 급진 이슬람이 세력을 떨치니까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게 그 네오콘 발작의 이유입니다. 2000년경부터 시작된. 그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이란이 호르무즈 인지를 잡고 있다는 걸 믿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다가는 언젠가 우리 이란이 두들겨 맞는다. 그 계산을 이 신정 또라이 전체주의자들이 계산을 못한 거지. 참 국가 체제의 그 어리석음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당 얼마나 인재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못한 거지. 뭐냐면 이란 이슬람 전체주의가 사고방식과 행태를 고치지 않는 한, 즉 다시 말하자면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걸 믿고서 그런 짓 자꾸 하는 이 행태를 고치지 않는 한 우리 중국은 이란을 손절해야 된다. 이란을 동맹 우방으로 끼고 돌면서 그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 추진하고 그걸 중국이 의무량으로 돕다가는 미국과 원수가 나는 것도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중동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결국에 가서 이란 쥐어 깨지고 나면 우리 중국의 종이호랑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한 거예요. 전혀 못한 거예요. 이제 그게 밝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대해서 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언론의 태도, 한국의 기업의 태도, 한국의 돈 가진 사람들의 태도, 한국의 이쪽 저쪽 정치인들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충격을 줘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고 저항 의지를 북돋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이러한 일이 매듭지어지는 과정이.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